자, 그럼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전국 모의고사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첫 번째 문제는 하중이에요. 하중. 이 하중이다 그러면 뭐 기본이 뭡니까? 우리가 뭐 장기 하중과 이 단기 하중 아니겠어요? 장기 하중은 늘 지속적인 하중이고 단기 하중은 때때로. 그래서 이 장기 하중의 대표적인 게 우리 고종 하중이라든가 또는 활하중이라든가 특별히 다설지역의 적설 하중이다라는 게 있겠죠. 단기 하중은 이제 우리 뭐 지진 하중이라든가 이 풍하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충격 하중, 그 다음에 보통 청상적인 이 적설 하중은 단기 하중인데 다설지역 조건 들어가면 장기 하중에 속한다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고종 하중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쵸? 예, 5번에 그렇죠. 장기 하중에 속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다 맞았겠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좋은 얘기예요. 2번 문제. 내진 설계에 대한 용어로 가장 바른 건 물어봤어요. 1번 봤더니 소년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안 따라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서 눈밀을 해야지. 그죠? 네. 맞는 얘기죠. 답이네.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면진은 뭘 얘기하냐?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기초가 있어. 그러니까 기초와 지반을 분리하는 개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연한 재료를 통해서 탄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진력을 흡수하는 개념이 면진인데요. 면진. 이 면진은 최하층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이렇게 중간층에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층에 둘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재진이란 뭐냐? 제어진이라서 내가 앞으로 싹 힘이 쏠리면 뒤로 잡아 당겨주고 내가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딱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지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력을 해주면 흔들림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고, 네 번째, 진원과 진앙은 앞뒤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요렇게 지각 변동이 생겨요. 지각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 속에 있는 지각들이 꽝 하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림이 커서 막 울릴 거 아니야. 울리는 게 지반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지표면의 지점은 우리 진앙이라고 하고, 앙이라 그래. 앙.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한 일정한 이 내부는 우리가 진원이라 그래. 진원. 그래서 땅속 깊이는 진원이고 이 지표는 진앙이구나라는 거 4번, 5번이 설명이 바뀌었어요.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3번 문제는 우리 지정의 형식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기초. 이 기초판에 형식상 구분이 있고요. 지정의 형식 구분이 있죠. 이런 문제는 요번에 최근에도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기초판의 유형은 이렇게 독립기초 있고, 복합기초 있고, 온통기초 있고, 줄기초가 있고, 지정이라는 것은 직접기초, 그 다음에 간접기초에 해당하는 말뚝이라든가 피어라든가 케이슨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 이걸 봤을 때 지정의 형식을 물어봤으니까 3번의 복합기초는 뭐에 해당해요? 기초판의 형식에 의한, 그쵸? 형식상의 유형 구분이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콘크리트 정리된 설명으로 틀린 것 하고 나왔는데요. 보니까 A 콘크리트라고 나와요. A 콘크리트는 우리 기포를 함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공 연도가 개선되겠죠. 왜? 기포 자체가 볼 베어링 역할을 해서 잘 굴러가니까. 근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원적으로 사용된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왜 답이냐?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가 아주 세야 돼요. 아주 세기 위해선 우리가 미세한 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럼 미세한 틈이나 아니면 기포 이런 것들이 만약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강도가 떨어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럼 원칙은 뭐냐? 그러면 원칙은 고강도 콘크리트는 AJ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결 겨울철에 어는 거를 이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예외적으로 사용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AJ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답은 1번이고 나머지 2, 3, 4, 5 다 맞는 얘기입니다. 5번 문제. 우리 콘크리트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1번에 쇠석을 사용해요. 이 쇠석은 깬 자갈이에요. 시공 연도가 어떻게 돼요? 나빠지겠죠. 좋아지는 게 나빠지는 거고. 두 번째,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빨리 증발되니까 슬럼프 값이 낮아지겠죠. 슬럼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반죽의 질기 정도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물 시멘트비 또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약간 슬럼프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기온이 떨어지면 물이 막 증발을 해. 물이 증발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댐반죽화 되니까 슬럼프 값은 떨어지겠지. 응? 세 번째, 시멘트 분말도가 낮으면 시멘트 분말도 낮다는 건 뭐예요? 입자가 굵다. 입자가 굵으면 우리 시공 연도는 나빠지죠. 나빠진다 보시면 되고 네 번째 답이네. 다섯 번째, 단위 순환이 크면 슬럼프 값이 물의 양이 많으면 슬럼프 값이 증가하겠죠. 반죽 질기도 증가하겠고 맞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자, 6번 문제입니다. 옹벽이라고 나와. 옹벽. 토합을 받는 벽을 옹벽이라고 하는데 옹벽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 좀 이해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옹벽의 유형이다. 그럼 옹벽의 유형이다라고 하면 우리 묵은식 옹벽이 있고 철콘을 가는 게 있는데 묵은식 옹벽의 대표적인 게 중력식이에요. 중력식은 이렇게 덩치가 커요. 그래서 이 자중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이런 걸 우리 중력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철근 콘크리트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캔틸레버 유형이라고 있어요. 이 캔틸레버 유형이라는 것은 우리 L타입이라든가 역T자처럼 왜 캔틸레버냐? 얘를 뒤집어 세워보세요.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지지체가 없죠. 끝에 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캔틸레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토합이 더 세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부축벽식이 있어요. 부축식. 이 부축식은 뭐냐? 캔틸레버 옹벽이에요. 이 캔틸레버 옹벽에다가 부축벽을 가하면 부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토합이 세지고 전동 모멘트가 커지면 이 선반식 옹벽도 있을 수 있어요. 선반식 옹벽은 이 캔틸레버 이 옹벽 있죠. 이런 옹벽에다가 선반을 가하면 얘가 선반식이에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옹벽의 이름을 얘기해 볼게요. 옹벽의 이름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얘가 이제 전면 벽이라 그래. 벽이잖아. 옹벽. 전면 벽이 되는 거고. 그렇죠? 얘가 이제 저판이라고 그래요. 저판인데 여기 부분을 앞구판이라 하고 여기를 뒷구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시어키라고 하죠. 시어키라고 해서 미끄러짐 저항하는 시어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옹벽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흙이 여기 많이 있어. 흙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옹벽을 이렇게 벽체를 이렇게 되면 뒷 부축벽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흙이 적은 데에 부축벽을 세우면 앞 부축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축벽도 흙이 많은 쪽에 있으면 뒤고 흙이 작은 쪽에 있으면 앞 부축벽이구나. 이런 것 정도는 아시면 되겠죠. 그럼 현재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왜? 우리가 이 캔틸레버식 옹벽은 중력식 옹벽에 부벽이 추가된 게 아니죠. 캔틸레버식 옹벽에다가 부벽이 만약 추가됐다 그러면 부축벽식이 되는 거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지문이 4번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제. 6번의 답은 4번이라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요. 이 7번 문제는 방송사가 나와요. 방수공사. 이 방수, 물에 대한 저항 능력이 좋아야겠네. 첫 번째 우리가 답이네요. 왜?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신축줄눈이 반드시 필요하다요.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가 시멘트라고 하는 그 재료를 보면 물과 시멘트를 섞어주겠죠. 시멘트 액체 방수 마찬가지로 이 방수에 물, 시멘트를 섞어요. 그러면 시멘트라는 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겠죠. 근데 얘는 고무처럼 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얘가 균열이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온도 변화에서 균열이 간다면 방속능이 유지가 되지 않겠죠. 뭐를 해야 돼요? 신축줄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바탕면과 아스팔트 방수과의 부착력을 좋게 한다. 맞아요. 3번, 4번, 5번 특별히 하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드라이 에리어라고 나오는데, 드라이 에리어가 뭐예요? 드라이 에리어라는 것은,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이 보통 얘기한 환기통 있죠. 도로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숑숑숑숑 이렇게 담뱃재 같은 거 떨어져 있는데 있잖아요. 낙엽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바람이 이렇게 막 부는데, 이런 데를 드라이 에리어라고 우리 건축에서는 얘기해요. 드라이 에리어, D-R-Y-A-R-E-A, 건조한 지역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 에리어, 최강 통풍 환기 및 간접 방수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8번도 이 방수 부분 문제군요. 옥상 방수에 대한 다음 사항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1번, 예, 2번, 연화점이 고온이 노출 유료된다 그러면 높은 걸 사용해야 돼요. 연화점이 뭘까요? 여러분, 연화점이 뭐죠? 연화점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연화점? 우리가 액성 상태의 점도에 도달하는 온도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요? 액성 상태의 점도에 도달하는 온도다. 근데 자, 옥상이 만약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아스팔트가 액체화되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액체되면 어떻게 돼요? 이 바닥 항상 이 옥상은 구배가 있죠. 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샥 흘러서 어디 다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수액은 존재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운 지역, 고온이 우려가 되는 지역은 연화점이 높아야 돼요. 연화점이 높다는 얘기는 웬만큼 온도가 높아서는 얘가 녹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이 9번 문제는 H형광의 단면치수 표기법이 나와요. 그럼 이거 중요한 문제죠. H형광의 단면치수다 그러면 일단 H 여기다가 우리가 높이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공칭 전폭 얘기하고 외부 두께 얘기해주고 플랜지 두께를 얘기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형상이에요. 형상. H형상. 우리가 이제 H형상과 I형상은 다르다고 했어요. H형상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응? 플랜지가 있고 외부가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H형광이라 하고요. I형광은요. 이렇게 플랜지의 두께가 달라지는 이걸 I형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H형광과 I형광은 다르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 친구를 만나서 가장 먼저 초등학교 동창이야. 뭐 30년 만에 만났다 치자. 가장 먼저 뭘 봐요? 너 동창 맞아? 야, 너 이렇게 변했구나. 얼굴 봐요. 형상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15번이고 난 40번인데 키를 한번 이렇게 대보는 거죠? 키를 한번 딱 보고, 이 밥 먹을 때 딱 가면 어떻게 돼? 구두를 한번 봐요. 구두. 운동, 발 사이즈 보고. 근데 밥 먹고 나서, 야, 얘기하다 보니 이거 배가 불러. 어디 봐야 이제 허리를 한번 쫙 보는 거야. 야, 너 아직, 그쵸? 밥을 먹었는데도 아직도 멀쩡하네. 그쵸? 네. 그러면서 뭐예요? 아주 친한 사이 아니면 얼굴 얘기, 머리 얘기는 안 해. 예를 들어서, 야, 너 머리 크다, 머리 작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최후가 바로 뭐예요? 머리 사이즈. 이거잖아요. 그쵸? 높이, 발바닥, 공칭 점폭, 그 다음에 외부 허리 두께,
머리 두께. 어때요?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몇 번이 될까요, 답은? 그렇지. 2번이 되겠네. 그쵸? 2번. 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 철구조 특징으로 바르게 된 거 물어봤어요. 철골. 스틸 컨스트럭션이라는 게 강구조라고 하는데, 자, 1번을 봤더니 틀린 답이야. 왜? 철골은 비중이 높아요. 7.85입니다. 7.85.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1m, 1m, 높이가 1m가 1m 세제곱이죠? 그럼 1m 세제곱에 대한 높이를 보면 물은 1톤이에요. 철코는 2.4톤이에요. 그럼 순수 쇳덩어리는 7.85톤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왜 가볍냐고요? 쇳덩어리는 콘크리트에 비해서 훨씬 강도가 강해요. 강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부재를 얇게 만들어요. 부재를 얇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뼈다귀 무게가 감소가 되는 거지 비중이 작아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쇳덩어리 순수 재료의 비중은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뭐다? 강성이 가고 강도가 크니까 어떻게 한다? 가격도 비싸잖아요. 부재를 얇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 강도가 크니까 얇게 만들어도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벼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내화성이 우수하다. 아니지. 내화성이 후졌죠. 그렇죠? 세 번째 압축력을 받아 세정한 부재는 자골 저항에 우수하다가 아니라 자골 저항에 약하다고 그래요. 약하다. 왜냐면 왜 약하다고 그래요? 얇게 만들고 우린 뭐라 그래? 세장하다 그러고 세장하니까 어떻게 돼? 압축을 가하면 얘가 이렇게 좌골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국부좌골 좌골되지 않고 로컬 버클링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도 틀렸지. 왜? 세장한 부재는 좌골하기 전에 국부좌골이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압축을 가하면 이 세장한 부재는 좌골하기 이전에 국부좌골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네요. 그쵸? 답 5번이야. 답, 연속 능력이 커서 내진에도 유리한 부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공사 용접부 비파이 검사 방법인 초음파 탐상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초음파 탐상법은 1번이에요. 복잡한 형상의 검사가 어려워요. 어렵다. 장치 가볍고 기동성 좋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로 내부 결합 검출을 사용하는 거 맞아요. 1번이 틀렸죠? 특징들입니다. 외우셔야 되고 12번에 다음 벽돌 내력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물어봤네. 내력벽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해야 돼요. 두 번째, 최상층 내력벽의 높이는 4m를 넘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내력벽의 두께는 추미 벽 두께의 1.5배인 철근 콘크리트 테드리버 설치가 되어야 돼요. 아니지, 3번에가 답이네. 그쵸? 3번 답이고 4번에는 1.5배가 돼야 되고 다섯 번째는 내력벽 둘러싼 부분의 바닥 면적은 80제곱을 넘을 수 없다. 이거 다 암기하는 지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우리 ALC라고 나와요. 이 ALC는 우리 교재 없는 건데요. ALC가 뭐냐면 오토클레이브 라이트 웨이트 콘크리트라고 해서
경량기법 콘크리트고요. ALC 블록 하면 이 경량기법 콘크리트로 만든 블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ALC. 오토클레이브라는 것은 그 고온고압 증기 양생이라는 뜻이고요. 라이트 웨이트는 가볍다는 뜻이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만든 블록으로 만들면 굉장히 가벼운 건축물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바르지 않은 걸 쭉 봤는데 1번, 2번, 3번, 4번 다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량 굴재를 사용했겠죠.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5번에 보면 수밀성은 좀 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밀성이나 방수성이 좀 나쁜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죽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기포를 많이 함유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경량 내고 단열 차음은 좋은데 수밀성, 방수성에는 조금 저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 없는 걸 문제를 낸 겁니다. 우리가 이 전국 모의고사 문제 아니에요. 우리 항상 시험 가면 무슨 생각을 해요? 학원에서도 안 나왔는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간혹 이렇게 학원에서 교재를 또는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문제를 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래서 혹시나 하는 이런 마음에 이런 문제도 걸려줄까봐 내가 문제를 낸 거예요. 14번 문제는 외장재로 쓰는 석재 중 산성비에 가장 취약하다 그러면 가급적 대리석 원리, 대리석. 이 대리석이 약해요. 왜 그러냐면 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용암이 분출하면 이 화성암이라 그래요. 이 화성암은 용암이 분출해서 굳은 거예요. 단단합니다.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퇴적작용을 일으켜서 물이나 이렇게 씻겨 내려가요. 그럼 얘가 수성암 계통이에요. 수성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흙들이 지열작용 또는 열적작용 받아서 이렇게 한마디로 맛이 갔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변성암이고, 이 중에 변성암이 가장 아름다운 편이고요. 이 변성암의 대표적인 게 대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리석이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가 이 돌의 조성 과정 중 한 번 변성이 된 거예요. 변성. 그러니까 알록달록 아름답긴 해요. 하지만 한 번 이 화학적인 어떤 변성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장 재료로 사용하면 변색이 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답은 그래서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문제. 우리가 내성은 떨어지나 내부 미장이나 콘크리트에 칠하기 좋다 그러면 이 수성돌이에요. 수성. 응? 이 수성이라는 게 뭐예요? 물에 녹거든요. 물에 녹으니까 비가 오거나 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수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물에 녹는다는 얘기 뭐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알칼리성에도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지붕 물매를 결정하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요인 중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나와요. 1번이죠. 이거는 뭐 내용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예요. 15번 문제. 이 동학방수가 나와요. 이 동학방수는 뭐냐면 특히 우레탄 방수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이 곡면 지붕이나 이런데요. 얇게 여러 번 발라가지고 하나의 멤브레인 막을 형성하는 게 도막공법이에요. 그럼 이 도막공법은 요 도막층이 굉장히 얇아요. 얇습니다. 색깔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지붕에도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1번 냉공법이라는 얘기 뭐냐? 물을 끓이거나 하는 것처럼 도막을 끓여서 하진 않고 그냥 우리가 상온 중에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바탕면 면 처리가 필요 없다? 바탕면이 좀 면 처리가 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면이 평활해야 되고요. 면이 삐죽삐죽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삐죽삐죽한 면이 그대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탕면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면 처리는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답은 뭐 4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그 도막층이 얇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창호공사에 사용되는 철물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의 조합이 바른 건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이건 뭐냐면, 뭐 시험 문제 유형이 이제 어떤 창호 철물과 유형이 조합됐습니다. 이 도화볼트, 맞아요. B, 도화행거, 뭐, 그렇죠. 전문 이동장치, 클래스센터는 우리 뭐 미석이나 오르내리 창 같은데 잠글 수 있는 걸 얘기하고요. D번에 피봇인지
피벗 힌지. 피벗 힌지는요, 우리가, 돌적이 형식이기 때문에 용수철 같은 거 없어요. 용수철이 있는 게 아니라 용수철 없이, 지도리로 회전하는 거. 우리 보통 아파트 철문이나 방화문에 들어가는 문짝 상하에 붙어 있는 그 회전 그 돌기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피벗 힌지고, 피벗 힌지는 용수철이 없어요. D가 틀렸고. 레버토리 힌지 공중용이다. 오케이. F 플로아 힌지. 용수철 없이 유압식으로 아니죠. 플로아 힌지를 뜯어보면요, 용수철과 유압식으로 돼 있어. 유압식. 그래서 나머지는 특별히 하자가 없네 했더니 우리가 4번에 봤더니 D와 F가 4번이죠. 4번. 그렇죠? D와 F는 설명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그냥 쭉 보세요. 쭉 보시면 제가 이 문제는 여러 문제를 조합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만든 거예요. 이 모의고사 문제는 그 모의고사 그 내용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는 이게 그냥 종합적인 문제로 이 한 문제만 맞히면, 그렇죠, 이해하시면 여러 문제에 맞힐 수 있도록 제가 기출 문제를 막 조합해서 모아놓은 이 지문들이에요. 자, 이런 건 중요하게 우리가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9번 문제인데 이 건축 접상과 견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적상과 견적. 이 적산은 우리가 물량 또는 수량을 산출하는 기술입니다. 그 견적은 뭘까? 견적은 수단가라 그래요. 수량 곱하기 단위당 가격과 곱하면 가격이 나와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 견적은 명세가 있고 계산이 있는데 답은 1번에 봤더니 견적의 정확도는 명세 견적이 명세가 상세한 거잖아요. 상세한 거니까 훨씬 더 계략적인 어떤 견적보다 훨씬 더 상세하겠죠. 답이네, 답. 그렇죠? 20번 문제입니다. 이 계산 문제 유형인데 다음 조건에서 벽면적 100제곱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벽돌의 정미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제곱이라고 했으니까 100제곱에다가는 정미량이에요. 정미량. 그러면 이 콘크리트 벽돌은 1제곱에 콘크리트는 1제곱에 몇 매냐라고 하면 이 149매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100 곱하기 149 하면 정답 2번이 되겠네. 그죠? 이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수량을 산출하는 가장 기본인 우리가 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벽면적 100제곱이 있고 우리가 중요한 조건이 1.0비란 말이에요. 1.0비. 그럼 1.0비라는 것은 우리가 1제곱에 149매가 산출되는 정미량 값이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암기를 해서 응용하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한 20문제 풀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